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백승권입니다. 이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지금 빈 상자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빈 상자에는 아무것도 당연히 들어있지 않겠죠. 빈 상자에 이제 뚜껑을 닫고 그 다음에 빈 상자 옆구리에 구멍을 뚫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자 속에 있는 어둠이 구멍을 통해서 밖으로 스르르 나오지 않을까요? 자, 제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거리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물리학을 새로 써야겠죠. 예. 상자 속에 있는 어둠은 절대 구멍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상자 밖에 있는 빛이 구멍을 통해서 이 상자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여러분들, 빛의 반대말이 어둠이고 어둠의 반대말이 빛이잖아요. 그런데 어둠은 밖으로 나올 수 없는데 빛은 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걸까요? 자, 만일 상자 안에 물이나 연기를 넣어뒀다고 쳐보세요. 그럼 구멍을 뚫으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이 물과 연기는 밖으로 나오겠죠. 그죠? 자, 이렇게 빛, 물, 연기는 이 구멍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데 어둠은 이동할 수 없습니다. 자, 어둠은 바로 실체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어둠은 그냥 빛이 없는 상태에 이름을 붙인 것일 뿐입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도 이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모르거나 오해한 상태에 이름을 붙인 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자, 만일 상자의 뚜껑을 열면은 금방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상자를 가득 채우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글쓰기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여러분들이 오해했던 사항들을 풀게 되면은 두려움은 싹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들 길을 가다가 골목길에서 뱀을 만났습니다. 정말 놀랍죠, 그죠? 아마 여러분들은 깜짝 놀랄 겁니다. 그래서 막 달아나려고 하다가 보니까 자세히 보니 그게 뱀이 아니라 새끼줄이었던 겁니다. 그 순간이 어떻습니까? 두려움은 싹 사라지고 그냥 내가 저걸 보고 놀랬나 하는 헛웃음만 나오겠죠. 그죠? 자, 보세요. 이렇게 이것이 뱀이 아니라 새끼줄이라고 올바르게 바로 느낀 순간, 올바르게 파악한 순간 두려움은 싹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쓰기에 대한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이제 학교에서 시, 소설, 에세이, 희곡 이런 문학 글쓰기를 갖고 보통 어떤 이제 글쓰기의 세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문학 글쓰기를 갖고 우리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유는 문학이야말로 이 모국어로 쓰여진 가장 수준 높고 완벽한 글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겠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이제 그렇게 문학을 통해서 글쓰기를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문학 글쓰기의 세계는 바로 예술의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재능이 뒷받침되어야만이 가능한 세계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암암리에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가냐면 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야. 재능이 있어야 쓸 수 있어. 노력한다고 좋아지지 않아.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암암리에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국어 시간에 시나 소설가들의 아마 범상치 않은 삶을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그런다면은, 아, 저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닌데? 라고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회사에 와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써야 되나요? 바로 보고서, 뭐 기획서, 이메일, 보도자료, 자소서 이런 글을 쓰게 됩니다. 물론 자소서는 이제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쓰는 글이겠죠. 이런 글들은 문학 글쓰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글들을 실용 글쓰기, 더 좁혀서 업무용 글쓰기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실용 글쓰기, 업무 글쓰기는 예술이 아니라 바로 기술입니다. 여러분들 예술과 기술의 차이가 뭘까요? 예술의 차이는 비반복성, 창조성에 있어요. 그러니까 되풀이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기술의 세계에는 반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풀이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서울에서 A라고 하는 원리에 따라서 B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면 뉴욕에서도 똑같은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의 세계는 법칙과 매뉴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누구나 일정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운전면허를 혹시 취득하셨나요? 네,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운전면허 학원에 우리가 등록을 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교관이 이 운전 조작 요령들을 하나하나 이제 가르쳐 줍니다. 뭐 L자, S자, 그 다음에 주차, 정차, 돌발, 뭐 이런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죠.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가르쳐 주나요? 바로 공식으로 가르쳐 주죠. 바로 공식이 바로 법칙과 매뉴얼인 것이죠. 이렇게 이제 운전 조작 요령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주행 시험을 거쳐서 이제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을 하면 이제 처음에는 이 별로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그런 이면도로를 주로 다니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2년, 3년 정도 운전을 하다 보면 고속도로를 100km 이상, 시속 100km 이상 바로 주파를 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이제 운전면허를 따는 과정들을 보면 재능과 상관없죠. 그죠?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누구나 일정 수준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바로 문학 글쓰기의 세계를 우리가 칼에서에 비유한다고 한다면 바로 업무 글쓰기는 바로 이 운전자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칼에서 되려고 운전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시인 작가 되려고 글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잘하고 우리의 삶을 잘 경영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글쓰기를 배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 글쓰기, 뭐 이게 재능의 세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업무 글쓰기는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다 도달할 수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재능 타령은 그만하고 바로 이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바로 이 매뉴얼 공식을 파악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실용 글쓰기는 문학 글쓰기가 아닙니다. 공식, 매뉴얼, 패턴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다양한 이 업무 글쓰기, 실용 글쓰기의 공식, 매뉴얼, 패턴을 배우게 될 겁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고 나의 것으로 체화해서 바로 이제 이 회사 생활이나 또 실생활에 또 활용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운전과 한번 글쓰기의 세계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필기 시험을 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운전면허 시험 준비를 한 다음에 또 면허를 취득하고 또 도로 연수를 합니다. 이것처럼 이제 글쓰기도 이 글쓰기의 두려움을 이제 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구성을 또 이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장르별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보도자료, 보고서, 이메일 이렇게 실용 글쓰기의 장르별에 따라서 열심히 써보는 것이죠. 여러분들 운전면허 한번 배우면 우리 평생 운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글쓰기의 공식 매뉴얼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평생 글쓰기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이제 이 과정을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직장 생활과 업무 문해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